아침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고 혈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린다면 이미 몸속에서 조용한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으로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부터라도 몸의 온도와 혈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가 의사들도 놀랐다던 찐생강의 효능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혈관과 면역의 변화를 연구해온 박준세입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놓쳐서 몇 년을 돌아가게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온도와 혈류는 조금만 흐트러져도 염증이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향신료로 생각하는 찐생강 한 조각이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자동으로 좁아지고 혈압은 올라가며 염증 물질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몸은 계속 무겁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으로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켜야 진짜 건강이 돌아오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생강이 아니라 찐생강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끓여 드시는데 사실 끓이는 순간 가장 중요한 성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찌는 과정에서는 생강 속 진저로리 쇼가올이라는 훨씬 강력한 성분으로 변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염증을 낮추는 힘이 생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몇 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며칠 전 제 지인인 이웃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72세 되시는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손끝이 차갑고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죠.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크게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얼음 넣은 음료를 드시고 몸이 차가워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던 거죠.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나 과일 주스를 그대로 드시면서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아침 식후에 찐생강 한 조각만 꾸준히 드셔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생강 한 조각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생강을 찌면 안에 있는 진저로리 쇼가올로 바뀌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며 염증 물질의 활성을 낮춘다고 말이죠.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찐생강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고르게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도 어지럽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죠. 별거 아닌 습관 하나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끓인 생강차도 아니고 생강청도 아니고 그냥 찐생강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찐생강의 핵심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우리 몸의 온도와 혈압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온도가 단 1도만 떨어져도 혈관은 자동으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국내 한 생리학 연구팀은 체온이 낮을수록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정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 차가운 음료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사실은 혈압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9세 박영우님은 겨울마다 혈압이 심하게 튀었는데 아침에 찐생강을 드시기 시작한 뒤로 변동폭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식후 30분의 찐생강 한 조각을 먹으면서 체온을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에 드시면 속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손발이 차가운 편인가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생강을 찌는 순간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90도 정도에서 10분 정도 찌면 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체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한 식품과학 연구에서는 찐생강의 쇼가올 함량이 끓인 생강보다 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끓이면 오히려 중요한 성분이 물에 녹아 날아가 버리는 거죠. 72세 김미정님은 그동안 생강차를 끓여 드셨는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찐생강으로 바꾼 뒤로는 손끝 온도가 빠르게 회복되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90도 이하에서 10분 정도 찌는 겁니다. 물이 넘치도록 팔팔 끓이면 핵심 성분이 파괴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동안 생강을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세 번째는 쇼가올이 혈류 저항을 낮추는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쇼가올은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면서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잘 돌게 만듭니다. 국내 노화 영양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류 속도가 평균 1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이유입니다. 75세 정명수님은 손끝 저림 때문에 불편하셨는데 찐생강을 아침마다 드신 뒤로 저림이 사라지고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안 하셨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아침 식후에 찐생강 한 조각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해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압이 자주 출렁이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염증 스위치를 끄는 작용입니다. 쇼가올은 단순히 혈류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 물질의 활성화를 낮춥니다. 국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찐생강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지표가 4주 후 2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70세 서준호님은 무릎이 자주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거웠는데 찐생강을 드시면서 무릎 뻣뻣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증이 줄면서 관절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몸이 자주 무겁고 붓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혈압과 염증의 연결고리를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혈류가 안정되면 염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국내 면역대사 연구에서는 혈류가 개선된 그룹의 CRP라는 염증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염증 물질이 쌓일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66세 윤정아님은 피로감이 심해서 낮에도 자주 졸렸는데 찐생강을 드시면서 피로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밤에 깊게 자니까 아침에 개운하고 몸도 가벼워지더라고 하셨어요. 제가 권하는 건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 중 자주 깨는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체온 유지와 면역 균형의 관계입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염증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들쑥날쑥하면 면역 반응도 불안정해지면서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국내 한면역학 연구에서는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그룹이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덜 걸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8세 장혜숙님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찐생강을 꾸준히 드신 뒤로 감기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체온이 안정되니까 면역력도 함께 올라간 거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침 식후 찐생강 한 조각과 함께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환절기마다 감기 걱정하시나요? 이렇게 찐생강이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6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확장된 실천법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냉한 식습관을 줄이는 겁니다. 아무리 찐생강을 드셔도 차가운 음료를 계속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리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찬 음료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 차가우면 온종일 몸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하루 첫 음료는 무조건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나 주스도 잠깐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무엇부터 드시나요? 두 번째는 10분 찌기와 48시간 보관 원칙입니다. 생강을 찌는 건 어렵지 않은데 보관을 잘못하면 핵심 성분이 빠르게 산화됩니다. 찐 뒤 48시간이 지나면 쇼가올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찌지 말고 2일치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으시고 가능하면 얇게 썰어서 바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강 보관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세 번째는 체질별 섭취 조절입니다. 모든 분께 같은 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 냉한 체질, 그러니까 손발이 항상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열이 많은 체질,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해요. 생강의 온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체질에 맞추어 리듬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네 번째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원칙입니다. 생강의 온기는 수분과 함께 순환해야 부드럽습니다. 물 없이 그냥 드시면 속이 따갑거나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고령일수록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찐생강을 드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컵을 함께 드세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극이 강해지고 오히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을 적게 드시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하루 한 조각의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일정한 섭취가 혈압과 염증 조절의 핵심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루에 3조각 먹다가 며칠 쉬는 것보다 매일 한 조각씩 꾸준히 드시는 게 효과가 큽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식탁 한쪽에 생강을 눈에 보이게 두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식탁 위 작은 접시에 담아두시면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하루 한 조각 실천해 볼 마음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식후 30분 타이밍을 지키는 겁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자극받고 식사 직후에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가 되면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생강의 온기가 체온을 올리면서 소화도 도와줍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거나 식사 후 설거지 끝나면 드시는 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식후에 뭔가 챙겨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계절별 조절입니다. 여름에는 체온이 높으니까 양을 조금 줄이고 겨울에는 체온이 낮으니까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겨울에는 매일 드시는 식으로 계절에 맞춰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여름에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쌓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절 변화에 따라 몸 상태도 달라지시나요? 여덟 번째는 다른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찐생강만 드시는 것도 좋지만 대추나 계피 같은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추 한두 개와 찐생강을 함께 드시면 체온 유지에 더 도움이 되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재료를 섞으면 오히려 복잡하니 한두 가지만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대추나 계피 드시나요? 아홉 번째는 운동 전후 타이밍 활용입니다. 운동 전에 찐생강을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 드시면 염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전에 드시면
몸이 빨리 풀리면서 운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이 타이밍도 활용해 보세요. 평소 운동 루틴 있으신가요? 10번째는 장기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찐생강은 자연식품이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드셨으면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리듬을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위장은 평소 괜찮으신 편인가요? 이렇게 찐생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10가지 실천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강이 아니라 찐생강이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이유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끓이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끓이면서 핵심 성분이 사라지고 찌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몸의 순환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몇 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혈압이 들쑥날쑥하며 염증이 조용히 쌓입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체온이 서서히 오르고 혈압이 안정되며 염증 지표가 낮아지면서 몸 전체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며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는 아침 식후 30분의 찐생강 한 조각을 드시는 겁니다. 준비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고 그 작은 습관이 만드는 변화는 오래 이어집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찜기에 올려 90도에서 10분만 쪄보세요. 그리고 식후 30분의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단 이틀만 해보셔도 손끝 온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찐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단 조합과 하루 순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어떤 운동과 결합하면 혈압과 염증 관리가 더 쉬워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생강을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끓여서 드셨는지, 찌셨는지, 아니면 생으로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